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정부가 집값 안정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 절반이 보합 또는 하락했고 전세 매물도 늘어났다는 것이 그 근거인데요.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까지 시행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어떻게 투자 관리해야 할까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을 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꾸 집값 하락, 안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대출 규제라든지 또 세금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겠다 하신다면 지금부터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끝번호 5000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3년 전에 헬리오시티를 분양받아서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고덕에 있는 그라시움 20평형대 아파트도 분양받아서 2019년 4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으로 등록을 한 후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재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헬리오시티를 팔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또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2주택자이시고 내가 이 주택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를 했을 때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이 내용만 봐도 세금이 되게 복잡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볼까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께서 의뢰하신 아파트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인데 맞아요. 일단은 지금 고덕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냈고 그 전에 이제 그 헬리오시티는 거주주택으로 있는데, 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고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시적 2주택이 되냐 여쭤보셨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요건만 갖춘다고 하면 기존 거주주택 헬리오시티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은 합니다.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단 첫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과 두 번째로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중복 적용합니다. 중복 적용한다는 건 두 가지 모두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가지만 크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거주 2년입니다. 실거주 2년.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고덕에 있는 아파트가 임대 개시일 당시에 공시가격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 세 번째, 2019년도 2월 12일부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한 법이 정책이 좀 바뀌었는데요. 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좀 매수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 일단은 평생 1회. 자, 이거는 2019년도 2월 12일 이후에 매수한 주택부터 해당이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요건 강화가 된 게 연간 임대료 상한율이 5% 이하여야 됩니다. 요 요건을 갖췄을 때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특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첫 번째, 기존 거주주택을 A주택이라고 하고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신규주택을 C주택이라고 했을 때 C. 자, A주택을 매수한 시점에서 C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1년 이상이 경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A주택, 거주주택에 있어서 2년 보유,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이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년 거주까지 함께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C주택의 어느 지역에다가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서 종전주택 A주택을 매도하는 기간이 C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입주를 C주택에 해야지만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주주택 헬리오시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얼마까지? 12월 8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실거래가액이죠. 실거래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요 요건만 충족된다고 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이 갑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취득세 기본적으로 세율권을 낳는다고 하게 되면 자,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 있습니다. 4주택은 이제 법인까지 이제 같이 봐야 되겠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죠. 조정, 비조정. 자, 구간을 봤을 때는 1주택 같은 경우에 1에서 금액에 따라 3%, 조정 대상의 두 번째 주택은 8%, 3주택은 12% 이상이 다 가죠. 이렇게. 자,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1에서 금액 가액에 따라서 3%, 3주택에 대해서는 8%, 그리고 4주택 이상과 법인이 매수할 경우에는 12%가 갑니다. 자, 그러면 A주택, 종전의 헬리오시티를 매도를 하고 C주택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지금 살아있는 고덕 아파트가 살아있습니다. 자, 국세를 따지는 양도세의 일시적 2주택과 지방세를 따지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그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갈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고덕동 아파트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2주택이고요. 2주택에서 추가적으로 C주택을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12%에 대한 세율이 중과가 되고요. 만약에 A주택과 C주택을 하루 동일한 같은 날에 매도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8%의 세금이 중과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주택도 취득세의 주택수 산정에 가산된다. 단 그 임대 등록주택이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 1억 미만이라든 가정어린이집이라든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모두 취득세 산정수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념하셔서 모든 어떤 자산관리의 전략을 짜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하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간이라든지 당시의 가격, 타이밍들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과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잘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시청자님의 세금도 좀 똘똘하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312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매 입찰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문의를 드립니다. 경매 입찰이 처음이라서 떨리기도 하고요. 제가 분석한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많이 유찰돼서 적은 금액이라지만 그래도 떨리네요. 혹시 방송에서 답변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68624입니다.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과 그리고 기대를 안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건 번호를 알려주셨거든요. 자, 대표님, 이 물건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지금 시간대가 지금 저희가 생방송하는 시간이 11시 14분이에요. 네. 11시 30분부터 지금 보통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한 15분이나 지금 12시까지 마감이라고 하게 되면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30분이라고 해도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법정에서 조용히 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수원 쪽에 수원지방법원 일단 지금 제가 미리 한번 그 주소를 검색해가지고 봤는데요. 경매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많네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낙찰 전이고요. 감정가가 지금 3억 1천 정도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유찰이 됐고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제 그 경매 보는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요 지금 2020 타경 68624. 예, 이거네요. 현재 보시면 수원에 있고요. 수원 지금 보니까 팔달구 중동 남문, 그러니까 팔달문 근처에 있는 지금 근린상가로 지금 보입니다. 현재 지금 유찰이 7회, 8회까지 되고 지금 9회차에서 지금 소액으로 진행이 되네요. 소액으로 진행이 되고 입찰 보증금은 거기에 전체 최저가의 10%를 지금 준비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감정가가 지금 1,1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거의 한 10% 미만까지 한 8%대까지 떨어진 물건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소액 투자, 특히 경매를 시작하시는 경리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특히 내가 당장은 뭘 할 수는 없지만 건물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투자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금 경매 사건에서 뭘 지금 좀 더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참고사항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요. 현황 7층 16호로 지정된 표식은 없는 상태고 보시는 대로 16회 없으나 관리사무소의 소장에 의하여 구석 한 켠이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경매 사이트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거는 일단은 관리비 체납
충분히 알아보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처음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숫자를 적으실 때 뒤에다가 0을 하나 더 적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적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3천만 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런 거는 꼭 체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서 입찰서 제출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땅 평수가 토지 평수가 지금 한 평밖에 안 되지만 최저 입찰가가 지금 255만 원. 토지에 대한 일반 상업지 토지로서 거의 토지의 개별 공시가가 1,230만 원까지 나옵니다. 지방에 활용이 불가능한 맹지를 소액주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도심지에 현재는 활용성이 죽어 있지만은 향후 가망이 좀 있는 지역에다가 근린 시설을 매수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올바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8년 전에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선 수도권 모 지역에 8층에 영화관이 있었고요. 바로 영화관 밑에 보면 푸드코드가 있습니다. 이 푸드코드가 경매 낙찰 이런 케이스였어요. 거의 한 12%까지 떨어져가지고 1억 천 하던 것이 거의 1,000만 원대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입찰을 보러 가서 사실 낙찰이 안 됐어요. 2등 됐어요. 2등 되고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거는 제가 낙찰이 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4년 뒤에 모든 게 정상화돼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투자의 방식도 하나의 부동산을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소액부터 접근하신다고 하게 되면 추후에 굉장한 어떤 경매 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결과가 좀 좋은 결과로 오늘 그 짜릿한 희열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경매가 시작이 되겠네요. 경매 직전에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투자 접근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또 응원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관리비 체납된 거 없는지, 그리고 내가 정확한 가격을 써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할 테니까요.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끝번호 2856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36-1번지 토지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당 1,8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1호선 천안역 인근의 역세권이고요. 일반 상업지라서 향후 전망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는 문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입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용도도 괜찮고 가격적인 어떤 분석만 조금만 더 가미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제가 상담에서 꼭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의 물건도 꼭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액대가 1,800만 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평수가 160평이고요. 일반 상업지입니다. 일반 상업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철도 가죠. 천안역입니다. 천안역. 천안역 출구에서 한 200m 이내에 있는 일반 상업지 토지와 연면적이 한 76평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구건물로 되어 있는 토지의 가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지금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지목은 대지고요. 일반 상업지 그리고 상업용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역세권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보여지는데 지금 160평에다가 평당 1,800을 곱하게 되게 되면 거의 한 30억 가까이 나오죠. 30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다 투자 목적, 뭐 그 이상의 어떤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늠할 수가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럼 이 금액대에 매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으로 가까울수록 역 바로 앞에는 거의 한 평당 3천 이상의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지금 최근에 많이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대표적인 어떤 가격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 2020년도 8월 달에 거래된 게 여기서 좀 더 가까운, 본 물건보다 가까운 2천만 원대, 2,100만 원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제가 물음표를 그렸던 게 뭐냐면 본 토지 바로 옆에 2020년도 1월 달에 거래된 금액이 평당 729만 원. 정확하게 이게 대표적인 거래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금액대인지는 제가 지금 물음표가 좀 그려지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 사이에서 지금 금액대가 형성이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1,800 현 시세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뭐 한 푼이라도 싸게 저렴하게 사는 게 어쩌면 우리 그 시청자 입장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협의가 일단은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더 어떤 매수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30억 가까운 돈을 이 지금 물건에다가 투입을 하면서 단지 내가 이 이후에 토지값이 지가가 상승하겠지라는 부분보다는 좀 더 선생님 우리 시청자께서는 이 상업용 토지에 어떤 개발을 시켜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컨셉이 좀 정확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인근에 있는 어떤 토목설계나 아니면 건축 사무실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 지금 부지에 있어서 어떤 용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두드려 보시고, 그리고 이 동남구 쪽이다 보니까 동남구청, 천안시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땅에 이 토지의 활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내가 사업 계획을 잡고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토지 매수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일단 이 토지의 입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들, 또 내가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명확하게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내가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면 또 아쉬운 부분이니까요. 특히나 또 토지라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나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과 함께 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함께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토부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안산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해서 1,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건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얻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